당신의 흐름을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노랑님들. 오늘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나의 행운의 흐름에 대해서 가져와봤어요. 요즘 막힌 듯한 느낌이 있었다면 이번 리딩에서 그 정체가 풀리는 순간을 포착해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 노랑님들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나의 흐름이 막힌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러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노랑들 카드는 지금 현재 열정적인 불의 에너지로 가득 차고 있는데 연인 카드와 전차 카드 떴어요. 이거는 내 목표라던가 내가 원하는 선택사항이 있으면 이걸 향해서 달려가시는 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이 카드가 떴다면 내가 원하는 목표라던가 내가 원하는 열정 이런 걸 쫓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전차 카드 뜬 거 봐서는 내 꿈과 이상 이거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이것만 맹목적으로 움직이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주변은 어떤지 이거를 확인 안 하고 달려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무 원하는 거고 내가 너무 하고 싶고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밖에 없어서 움직이는 분 이런 것도 되실 수 있으세요. 이거를 연애운으로 해석드린다면 내가 어떤 꿈꾸는 이상형이라던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분을 만나게 됐는데 여기서 열정이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막 달려가고 싶고 내 마음을 전하고 싶고 그런 분도 있으실 거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잘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 원인으로서 될 수 있는 게 뭐냐 봤더니 소드 6랑 펜타클 9번 나왔어요. 어떤 것을 이동을 한다는 이동수의 카드도 들어왔고 나의 지금 환경이 괜찮다, 풍족하다 나오는 펜타클 9번이 뜬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문제 원인으로 해석한다면은 이게 당당하게 전차 카드처럼 이동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몰래 움직이듯이 베일도 쓰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이 해주는 것은 이 앞만 보고 갈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변 상황을 잘 못 본다거나 나 빼고는 다른 사람 의견을 잘 못 받아들이는 그것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문제 상황 자체에서 맞서는 것보다는 회피하거나 내가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 직면해야 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보고 있지 않다 이것도 흘러오는 거예요. 이게 애정운으로 해석해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는데 내가 이분이 너무 좋아서 달려가는 건 맞지만 이분 상황이라던가 이분이 뭘 원하는가 이거를 고민한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더 두시는 건 아닌가 싶으신 거죠. 이 사람 자체에서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내가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전 연인한테 상처받아서 이 사람한테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나는 옛날에 이걸 좋아했으니까 당신도 이걸 좋아할 거야 하면서 이 포커스의 중점이 다른 곳에 가 있지 않나 싶으신 거죠. 그리고 펜타클 9번 뜬 것처럼 우리 노랑들이 사실상 이게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잘하고 싶기도 하고 이 사람을 위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애정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에 돌진하는 거고 내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하겠어요. 나는 열과 성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만약에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거나 조금 막히는 느낌이 있으면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으신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노랑들께서는 이 활력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이게 혼자서도 난 너무 잘해 이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잘하는 거 물론 좋죠. 지금 내가 이 문제 상황을 외면하는 것 자체도 사실상 내가 혼자서 잘하고 있는 것만 하고 싶어서 그런 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노랑들께서는 너무나 잘하고 있고 너무나 자신감이 가득 찬 태도이다 보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비집고 갈 수 있는 틈새 자체도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 이 사람 내가 별로 필요가 없구나 이런 것도 느껴진다는 거예요. 연인을 예로 든다면은 이 사람 혼자서 잘하고 있고 질주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아, 내 도움은 필요 없나?
나는 이 사람에게 뭐가 아닌가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 스스로의 입장을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거고 정말 대단한 건데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시선이 나의 도움은 필요 없는가? 나에게 관심이 없는가? 이런 시점으로 바라보게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노랑이들은 혼자서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남들이 봤을 때 나의 가까운 지인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조금 거리감이라든가 외로움을 느끼게 해버릴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노랑이들께서 이 리딩을 들은 다음 들어오는 행운, 이거를 보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노랑들 카드는 아까부터 연애운이 흘러온 거 봤는데 지금도 애정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컵킹 카드 떡하니 떴거든요. 이거는 내가 인기가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 페이지 컵까지 뜬 거 봐서 고백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류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행운으로서 도래하면은 준비 과정이 있어요. 지금 소드 10번과 소드 9번 떴잖아요. 내가 힘들고 괴로운 그런 카드거든요. 9와 10번의 숫자인 만큼 지금 상황이 거의 끝과 종결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정말 얼마 안 가서 이 행운이 도래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9번과 10번이 뜬 만큼 내가 어떤 정신적인 성장이 이룬다는 거거든요. 지금 질주하고 계신 상태라 주변이 잘 안 보인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느 순간 딱 내가 질주가 끝나고 나면은 아 하고 번개가 내리치듯이 혹은 이 상황이 종결되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좀 내가 힘들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전차 카드는 주변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불면증 카드까지 뜬 거 보니까 우리 노랑이들은 내가 정말 잠 못 이룰 정도로 밤을 설칠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싶으신 거죠. 그러다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진짜 내 몸 챙겨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셔서 이게 나에게 하나의 전환점이라던가 행운으로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행운으로서 다가오냐면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챙기고 내가 생각 정리가 되고 끝과 종결을 맞고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여기서 마인드 세팅이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컵 페이지와 컵킹 떴다 했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내 스스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남들의 마음도 더 넓은 안양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노랑들의 인기가 갑자기 상승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노랑들은 원래부터 인기가 있는 분 이럴 수 있거든요. 지금 전차 카드 떠서 내 주변 상황이 안 보여서 내가 인기가 있는 걸 실감하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금 옆에 연인 카드도 떡하니 떴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노랑들께서 현재 연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 나에게 연인으로서 발전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 이것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 노랑들은 내가 스스로 잘하고 이제 나도 내 주변도 챙기다 보니까 여기서 감명받고 마음을 울려버리는 다른 상대방이 있으시단 거죠. 그래서 우리 노랑들은 이 카드 흐름만 본다면 우리 노랑들의 해석에서 애정이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다는 거고, 만약에 애정에서 두각이 내려지지 않는다면은 내 애정이나 사랑에 관련된 게 아니라 나의 후원자가 생긴다 이 말도 되거든요. 컵킹은 나를 이렇게 온화하고 따뜻하게 배려심 있는 눈으로 바라봐주는 어떤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대가 연인이 아니라면은 나의 이 질주를 도와주는 그런 분이 있으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노랑님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달려가시는 분, 그런 것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질주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라던가 지원이라던가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모든 것을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내 원하는 것에서만 더 집중할 수 있으니 여기서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 하나의 일만 집중할 수 있고 정말 다른 것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여기서 오는 심적 안정감이 보장되어서 페이지 컵처럼 넓은 시선으로 더 크게 확장되어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능하시단 거예요. 지금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에서 달려가고는 있지만은 이 현실 상황에선 제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벼운 집안일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일에만 신경 쓸 수 없는 잡다한 문제라던가.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다 뺄 정도로 이거 하나만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내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 상황도 천천히 보면서 내 목표를 이룰 수 있고 하나의 시간적 여유가 생겨버리니 여기서 나의 선택사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행운이 언제 움직이는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 계기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노랑님들께서는 이 행운을 잡기 위해선 정말 심적 여유라던가 안정감이라던가 행복감이 먼저 선수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 느껴지는데, 이 선수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여기 펜타클 6랑 운둔자로 보이거든요. 제가 아까 지금 설명드리는 거랑 같은 맥락인데, 누군가의 도움이라던가 후원이라던가 지원이라던가 이런 게 있어서 여유가 생겨서 나에게 온 신경을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펜타클 6, 이 귀족 남자가 이분에게 어떤 금전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현실적인 도움이라던가 지지라던가 금전적인 그런 상황이 있어서 내 내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컵 10번으로 떴어요. 이건 내 일상의 행복, 작지만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받는 것은 미약할 수 있거나 남들이 봤을 때는 별거가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별거인 그걸로써 다가올 수 있는 건데, 이 도움이 작은 것부터 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가족 카드까지 뜬 걸 봐서는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 집안일을 다 손을 쓰지 마라, 내가 다 할게, 너는 너가 하고 싶은 것만 해, 이런 쪽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노랑들이 어떤 시기인지는 모르지만 이쪽 반면에서만큼은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질주하고 있는 시기가 사실은 지금밖에 없는 순간이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열정이 든 완두처럼 새로 잡은 기회, 내려진 신의 손, 이런 거라서 우리 노랑들도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서포트가 생기고 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흐름이 생기시다 보니까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완두 1번 들어온 거 봐서 우리 노랑들께서 지금 순간부터 일어난 일이거나 아니면 이전부터 일어난 일, 둘 중에 하나라고 보이시거든요. 우리 노랑들 카드는 아까부터 끝과 완결, 종결 이런 카드도 들어오고 있고, 지금 새로 시작하는 기운도 뿜뿜하셔서 우리 노랑들께서 정말 이 행운이 머지않았다 이거를 암시해주는 거죠. 총 정리해드린다면 우리 노랑들께서는 현재 내가 선택한 그것이 있거나 내가 원하는 그 상황에 있어서 질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신다. 그런데 그게 현재 주변 상황도 잘 안 보일 수 있고 내 자신 스스로도 돌볼 수 없는 그런 흐름도 보이신다. 하지만 이것은 나는 잘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본인들께서 소외감을 느끼셔서 잠깐은 멈칫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내 우리 노랑들께 도움의 손길이 오고 내가 여기서 심적 안정감을 느끼다 보니 여유가 생겨서 나의 마음을 천천히 바라보고 이 목표도 천천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신다. 그러다 보니 내 넓은 아량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고 이 넓은 아량 덕분에 인기가 상승할 수 있다. 이 남들에게 받는 도움이 정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나에게는 정말 큰 행복이고 대단한 그런 만족감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 나는 내가 지금 새로운 기회라든가 새로운 목표 이런 게 발생한 상태거나 혹은 이제 곧 다가올 상태니 여기에 대해서 전념을 하고 파고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흘러오신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노랑님들께서 이 리딩을 통해서 꼭 알고 가야 되는 메시지라던가 이 흐름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조언이 무엇인지 카드 보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노랑님들 카드는 정말 소름 돋게 좋은 카드에서 세븐하우스가 뜨고 있어요. 이 세븐하우스는 중요한 상대,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나 아닌 상대가 있다는 그 말이잖아요. 아까 우리 노랑님들 카드에서는 연인이라던가 내 주변 사람들 이런 것이 빼놓지 않고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노랑님께서 지금은 무관심하고 다른 거에 집중하느라 이 사람에게 신경을 쏟지 않은 그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 노랑들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존재, 중요한 존재들 이런 것이란 거예요. 우리 노랑님들께서 이 사람에게 무신경하고 그런 게 사실상 이 사람이 싫고 별로고 내가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나? 이 생각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이 내가 싫든 좋든 이 관계 자체가 나에게 중요한 그 중점이란 거예요. 내가 좀 무관심한 사람이라던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어도 사실상 이걸 파헤쳐보면은 정말 중요한 사람, 이것이 뜻하는 거거든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반응을 도모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자극원이 된다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별로인 상대도 찬찬히 들여다보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나에게 어느 순간 중요한 존재, 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유를 갖고 이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대화를 하게 되는 계기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찬찬히 들어보게 되고 더 이해하게 되고 나의 마음의 하나의 배울 점이라든가 내 성장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단의 발판으로서 되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내가 이 사람과 나의 차이점을 분명히 극대화하는 일이 있고 너와 나의 시선이 다른 점을 인식하게 되니까 여기서 오는 나의 배울 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발전을 할 수 있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기가 많아진 게 사실상 너의 마음도 이해하고 나의 마음도 이해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배려심이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 노랑들은 당연한 결과로서 이성들이든 동성들이든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게 되는 걸 수 있어요. 사람이 배려받는다고 느끼는 순간은 각기 다 다르잖아요. 자신의 감동 포인트 말이 각각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노랑들께서는 세심하게 그분의 마음 하나하나를 엿보고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알아서 셀렉해서 이분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노랑들을 좋아하고 생각하고 관심을 표하는 게 당연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노랑들이 지금 순간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든 혹은 이 리딩을 듣고 난 뒤에 새롭게 시작되는 인연의 실마리든 모두 다 우리 노랑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우리 노랑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상대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노랑들은 여기서 얻어가는 것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안정감이라던가 도움이라던가 지원 이런 것도 다 가능하시는 그런 분이 오는 거니 노랑들은 여기서는 좀 따뜻한 눈길로 이 사람들을 환대하고 나에게 그냥 흘러갈 인연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중요한 장기적인 만남으로서 이어질 상대구나 이런 거를 알고 이 사람들에게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됐던 간에 나의 마음 한켠에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매김될 것이고 내가 심적 여유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나의 마음을 배려해 주시는 그런 분이니까 이분에게도 마음을 좀 신경을 써주자 이런 말이 흘러나오는 거죠. 모든 사람이라던가 모든 환경이 우리 노랑들을 그렇게 성장을 촉진하고 내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으실 거니까 우리 노랑들은 이 점을 알고 포인트로 집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랑들 이 리딩을 듣는 시점부터 흘러오는 이 인연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 내 사람이든 내 환경이든 안정이 도모해서 우리 노랑들께서 웃는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노랑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롱님들. 오늘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나의 행운의 흐름에 대해서 가져봤어요. 요즘 막힌 듯한 느낌이 있었다면 이번 리딩에서 그 정체가 풀리는 순간을 포착해 볼게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 초롱님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와 만약 흐름이 막힌다면 어디서 멈춰 있는 것 같은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초롱님들께서는 정말 이 상황이 좋지 않다 이게 먼저 흘러오고 있거든요. 먼저 소드 5는 불화를 겪고 있는 상태다 이게 느껴지는데 지금 이 남자가 검 3개를 들고 웃고 있고 뒤에 패자들이 돌아서고 있잖아요. 이걸 풀로 해석한다면은 내가 이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초롱님들께서 여기서 우위를 달성한다 해서 그렇게 썩 기분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남들을 이긴 것 자체가 딱히 그렇게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우리 초롱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뒤에 타워 카드 떴거든요. 내 환경이 안 좋든 내 상황이 안 좋든 극한으로 내몰린 상황이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이 상대를 상처 입힐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게 흘러오는 거죠. 이 상대한테 상처를 주지 않았더라도 내 자신한테 상처를 입혀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다른 사람 혹은 어떤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스크래치를 내버렸다 이런 게 흘러오는 거죠. 근데 우리 초롱들의 속사정은 남들이 모를 수 있어요. 여기 뒤에 소드킹 떴거든요. 소드킹은 강한 의지를 갖고 이 왕자를 지키는 그런 왕이신데 내가 이렇게 강하게 의지를 갖고 있는 거를 아무도 몰라주는 거예요. 이 왕의 자리를 괜히 앉은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역경과 고생 끝에 앉은 건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남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어. 라는 거를 초롱님 자체에서 티를 안 내버리니까 이 사람이 더 모르는 거죠. 나는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한 것 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평가한다거나 뒤에서 수군거려 버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일이 전개돼 버린다 이런 게 흘러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여기 러버스 카드가 떴는데 여긴 제가 지금 모자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가렸는데 이 원래 상태는 아무것도 이 옷을 입지 않은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무방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걸 문제 원인으로 뽑을 수 있어요. 초롱들께서는 내가 이 자리를 안 잡고 나는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것 뿐인데 내가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만 있는 거라도
내 지금 상태가 편하지 않고 남들에게 뜯기기 좋은 그런 형태의 위치에 계신다 이런 거죠. 즉 우리 초롱들께서는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힘을 쓰시거나 노력을 하신 것 뿐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버리거나 아니면 상황 자체가 나를 그렇게 극한으로 내몰려 버려가지고 나도 이 자리를 어쩔 수 없이 지키고 있는 거다. 하지만 사람들이 내가 이러는 모습을 뒤에서 수군거릴 수도 있고 나 또한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이 눈치라던가 아니면 상황적 긁힘 이런 거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초롱님께서 이번에 들어올 행운의 형태가 어떤 건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초롱님께서는 먼저 흘러오는 메시지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다. 이런 게 첫 번째로 들어와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눈에 띄는데 운명의 수레바퀴는 내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운명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말 자체로 운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롱님들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를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 이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오해가 풀리거나 아니면 상황이 해결되기에 내 자리를 고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펜타클 5 자체도 지금 이 사람들이 다쳤잖아요. 혹한기에서 이렇게 신발도 못 신고 몸이 다친 상태로 어떻게든 끌고 가신다 이건데 우리 초롱님들께서 정말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고 그래도 이게 행운의 형태로 들어온 거 보니까 이제 안 좋았던 그 과거가 정리가 된다 이 말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초롱님들께서는 이 펜타클 5로 들어온 것 자체가 이 외부 상황에 대해서 조력자가 있으실 거라 보이거든요. 이 두 명의 남녀가 있는데 여기 뒤에 교회라는 시설이 있거든요. 교회에 들어가서 따뜻한 잠자리와 따뜻한 밥 이런 걸 제공받으면 되는데 이 두 남녀가 굳이 이 상황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란 거죠. 그래서 우리 초롱들께서는 이게 행운의 형태로 돌아온다면 나에게 따뜻한 밥과 따뜻한 잠자리 이런 걸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포근한 손길이 건네온다. 그런 상황으로 전개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 뒤에 완드나이트 떴듯이 내가 날개를 펼치듯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달려가시는 거죠. 아까는 소드킹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완드나이트로 다운그레이드 된 상태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나는 엉덩이를 벌쩍 일어나서 내 다리를 막 질주할 정도로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초롱님께서는 내가 이 자리를 억지로 고수하시거나 내가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그 형태가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벌떡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시너지를 얻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 컵 7번 내가 원하는 것이라든가 내가 원하는 보물 이런 거를 막 꿈과 이상을 펼칠 정도로 그런 행복한 상상에 젖어드신다 이런 거예요. 나의 혹한기가 막을 내리고 포근포근하고 따뜻하고 꿈과 희망을 찾아주는 그런 이상적인 시련으로 바뀐다는 거죠. 비온 뒤 햇살이 비치듯 우리 초롱들께서는 지금은 비가 내리는 상태인데 우리 리딩을 듣는 이 시점부터 따뜻하게 우리 초롱들에게 품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행운이 도래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초롱들께서는 앞에 카드에서 도움의 손길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해석되느냐? 우리 초롱님들의 진흙통 속에서 끄집어내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도 되거든요. 지금 이 운명의 수레바퀴 자체도 중간 단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귀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은 중간까지 온 상태라는 거죠. 이게 귀인일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초롱들이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그 미래로 확장하기 위한 발걸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초롱들은 어떤 이 한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버텨온 거고 이제는 이게 날개 돋치듯 이 귀인이라든가 이 상황을 직면했으니 내가 이렇게 활주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는 거죠. 이전엔 딱딱한 생각만 했다면 지금은 컵이 들어온 거고 내 감정에 요동치는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거니까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서 유희적이고 재밌고 연인 카드 뜬 것처럼 이제는 그 무방비 상태가 아니라 내 즐거움을 쫓을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쫓은 상태에서 그걸 향해 가신다 이거인 거죠. 어쩌면 내가 지금 앞길만 달려오느라 심신이 지친 상태이시면 자리를 딱 고수하고 내 할 일만 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친구들이랑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어디 즐거운 데에 가가지고 힐링이 가능한 그런 일이 도모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행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 계기가 어떤 건지 그거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초록님들의 기회는 다소 특이하게 발현되고 있는데 아까 운명의 수레바퀴가 중간 단계였는데 이제는 월드카드 끝판왕 카드 나오고 아까는 소드킹 윗자리에 나왔는데 다시 다운그레이드 돼서 소드퀸이 나오고 전에는 완드나이트 떴는데 이번에는 완드퀸 업그레이드 된 상황이에요. 엎치락뒤치락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 말은 우리 초록님들께서는 중간 단계를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이 중간 단계도 끝과 마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됐어. 이제 마침표를 찍을 상태야 라고 하시는 그 순간에 이 운명이 도래한다는 거죠. 이 기준은 우리 초록님만 알 수 있고 아니면은 정말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지표 이런 것일 수 있거든요. 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분들은 그 시간이 끝나자마자 이 행운이 도래한다는 거고 내가 어떤 목표 설정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분이 있다면 이 목표가 끝나자마자 달성하자마자 이 행운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초록님들께서 아까 버티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다시 이 행맨 카드에서 들어온 건데 내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정말 내 상황을 구속하는 게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든 버티고 나서는 이제는 행운이 도래한다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운명의 수레바퀴가 생각나는데 이거 정말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다 이것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소드킹에서 이제 소드퀸으로 다운그레이드 된 상태인데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내 줏대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에서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인자한 모습도 보일 수 있으면 내 이성을 좀 더 말랑말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소드퀸으로 바뀐 거죠. 즉 우리 초록님들께서 내가 이 상황이 종결되고 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될 때 이 행운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딱딱하게 굳어있고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초록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고 싶은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내 원래 모습은 이렇게 소드킹처럼 내 줏대도 잘 세우면서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여의치 않으니까 그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원래의 내 모습이 돌아왔을 때 이 행운도 점차 길이 열린다는 거죠. 지금 우리 초록님들 카드는 이 모든 카드를 보면은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남들의 말을 좀 들어줘야 된다. 다른 사람을 포용해야 된다. 이 말이 또 들어오는데 뒤에 또 완두퀸 떴잖아요. 이 두 명의 여왕님, 어머니의 카드가 뜬 건데 남들을 좀 포용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실 수 있을 때 이 행운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초록님들은 내가 억지로 이렇게 마음을 연기보다는 정말 이 앞전 상황이 해결되고 끝나야지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거든요. 앞뒤 순서가 있다는 건데 내가 지금은 주변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시선이 가로막혀 있고 내 생각이 굳어져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억지로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이 앞전에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내가 마음이 여유 있는 상태에서 내 모습이 회복되면은 이 행운도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들어오는 게 있는데 우리 초록님들께서는 귀인이라던가 어떤 상황이 날 도와줄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월드랑 행맨 카드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둘 다 사실은 갇혀있는 카드거든요. 이 월드도 지금 살짝 보이는데 이 동그란 원 안에 여성분이 갇혀있는 거예요. 이 월드 카드의 원래 의미는 내 안에 이 상황이 좋아서 그냥 있는 건데 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은 일단은 갇혀있는 거잖아요. 내가 자이든 타이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란 거죠.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나를 끄집어 내주는 상황이란 거예요. 내가 상황이 종결되는 게 시간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끝나는 문제이기도 한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것도 되신다는 거죠. 우리 초록들의 상황을 총 정리하면 지금 현재는 안 좋을 수 있다. 왜냐면 내가 이 자리를 고수해야 되는 일이 있거나 버텨야 되는 일이 있어서 남들의 눈총이라든가 남들의 오해 혹은 상황적으로 내가 꼬여가는 일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어거지로 버티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이거는 시간이 곧 해결해줄 문제고 내가 시간이 흐름으로써 귀인이라든가 남들의 도움 혹은 상황이 완전히 풀려서 이게 나에게 행운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꽁꽁 싸매고 묶여있는 상황이었다면 날 꺼내주는 구세주가 있을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상황이 자연스럽게 종료돼서 내가 지금 날이 서 있었다면 나의 원래의 모습 따뜻하고 인자하고 포용력 있고 이성적이며 내 열망을 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그래서 나의 꿈과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고 내가 지금 한 자리를 고수하느라 여가 시간이라던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나가서 꽃바람도 쐬고 즐겁게 지내고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초록님들께서 이 리딩을 통해서 알아가면 좋을 메시지라던가 이 흐름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조언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초록색 카드는 사자자리 카드가 떴는데 이 사자자리가 먼저 저에게 느껴지는 것은 일단 사자잖아요. 밀림의 왕이란 말이에요. 아까 소드킹과 링크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상 내가 이 자리를 고수하고 버티는 것이 남들을 위해 주는 그런 일일 수 있어요. 내가 남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내 밑에 사람이라던가 내 주변 환경을 아우르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다 이거인 거죠. 내 원래 위치가 남들을 지키는 사람이어서 혹은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서서 남들을 통솔해야 되는 인물이어서 우리 초령들의 지금 고뇌라던가 슬픔이 느껴지고 있는 카드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결국은 내가 통치자로서 내가 밀림의 왕으로서 인정받는 순간이 오신다는 거거든요. 밀림의 왕이라는 게 기쁜 자리만은 아니잖아요. 나를 이 왕의 자리에서 내리기 위해서 시기 질투라던가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내 자리를 열심히 한 것뿐인데 남들에게는 위압적이라던가 강압적이라던가 이런 시선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초령들은 사실상 내가 이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존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남들의 시선이라던가 상황이 나를 이렇게 극한으로 몰리는 거 보니까 우리 초령들께서 지금 이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중간 스텝인 건 아닌가 이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승진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좋은 대회를 발령받기 이전이라던가 이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거죠. 근데 내가 이 발령이라던가 이 승진이라던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적임자인 걸 누구나 인정하고 있고 나도 어렴풋이 알고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손 놓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일상을 지내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상에서 남들의 시기 질투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초령님들께서는 내가 지금 그대로 지내고 있었으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자리를 잡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의 이 시선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 상황원으로 극한으로 내몰렸던 그게 풀린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초령님들께서 소드킹 이 면모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주변 사람들이 날 쪼아대서 나 자체도 예민해져서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아량을 베풀어도 주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권태라던가 무능력이라던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자리에서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면은 나 같아도 화가 나잖아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랫사람이라던가 주변 사람들은 뭐지? 지금 나보고 다 하라는 건가? 하는 열받음이 생기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다 우리 초령들이 이 밀림의 왕, 윗사람이란 것을 알려주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 초령들이 이렇게 통솔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다 나에게 덕이 돼서 나중에는 내 영향력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라던가 다른 상황에서 통솔력이라던가 지배력, 지도력 이런 것이 다 향상된다는 거예요. 이 사자가 말해주잖아요. 자신감을 가져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게 맞다. 그게 답이다. 그게 길이다. 이런 식으로요. 이 자리를 지킨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도 맞고 내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지금 있는 이 시련 이것도 어쩔 수 없다. 윗사람이 되려면은 이 시기 질투라던가 아니면 상황적 고충 이런 게 어찌됐든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이 높은 왕관을 괜히 쓴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우리 초령들께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 있으면은 그냥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뭐 내가 좀 보살펴 줄게 이런 넓은 아량으로 대해달라는 거죠. 좀 말이 심하긴 한데 그 정도로 우리 초령들은 너무 혼자서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이렇게 좀 심하게 말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초령님들은 이 왕자를 앉을 사람은 결국 초령님이고 웃으면서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 말을 전달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 초령님들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실 것 같은데 이 행운을 통해서 잠깐은 콧바람도 쐬고 웃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초령님들께서 원하는 자리라든가 원하는 위치, 원하는 꿈, 이상 이런 거를 다 쫓고 안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초령님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랑님들. 오늘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나의 행운의 흐름에 대해서 가져와 봤어요. 요즘 막힌 듯한 느낌이 있었다면 이번 리딩에서 그 정체가 풀리는 순간을 포착해 볼게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 파랑님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와 만약 흐름이 막힌다면 어디서 멈춰 있는 것 같은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파랑이들 카드를 보니까 이전 상황에 뭔가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 출발 신호를 향해서 내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땅 하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마법사 카드와 완드나이트 떴는데
이걸 풀로 해석드리면은 이전에 해왔던 것이 있고 노력한 것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보답받듯이 움직이는 기류가 보이신다는 거거든요. 이 이동수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해왔던 걸 토대로 실질적인 이동이라던가 나의 마음속 열정의 이동 이런 분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으신 거죠. 또 이게 준비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일생을 살면서 해왔던 것이라던가 내 성격이라던가 잠재 능력이라던가 내 지금 갖고 있었던 현 능력이 발휘되고 있는 순간이 아닐까 싶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 파랑님들께서는 걱정이 현재 있으신가 봐요. 소드 2번이랑 소드 3번 떴거든요. 내가 지금 이전에 준비한 것이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나에게 갈등이라던가 날 스스로 힘들게 하는 그런 게 있으신가 봐요. 소드 2번만 보면 상황은 괜찮거든요. 이렇게 상황이 괜찮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스스로 나를 마인드 컨트롤하고 참았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이 잘 흘러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조금 억눌렀다거나 아니면 나만 알고 나만 다독이고 그렇게 움직이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으신 거죠. 왜냐면 지금 뒤에 소드3 떴거든요. 나는 스스로 욕망이 있어요. 내가 이 자체를 그냥 다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미래를 향해서 발돋움을 하고 싶지 갈팡질팡하는 상황이라든가 내가 스스로 상처 입으면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현재 상황이 너무나 좋은 기회인 것도 알고 너무나 좋은 변화인 것도 알거든요. 하지만 내가 이걸 다 온전히 100% 내 걸로 즐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소드3 자체가 심장에 칼이 박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소드 2번이랑 링크되는 부분이 있는데 누구든지 심장에 칼을 꽂히는 상황이라든가 내가 안 좋은 상황은 피하고 싶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파랑님들께서는 내가 이 아픈 것을 좀 외면하고 싶어서 내가 이걸 100% 받아들이면 내가 너무 아파버릴까봐 이걸 좀 시선을 비껴가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렇지만 나의 마음속은 이걸 다 받아들이고 싶다 했었잖아요. 근데 내 마음 스스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상 나 혼자만의 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랑 같이 껴서 가거나 조용히 혼자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가 싶은데 내가 지금 흐름을 잘 탔기 때문에 내 마음을 비치는 순간 이 행운이 끝나는 건 아닌가, 내 움직임이 끝나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활력을 받고 기력을 받고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이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이 드시는 거죠. 우리 파랑님들께서는 지금 행운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행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아서 이게 실질적인 행운인지는 스스로도 모르실 거예요. 현재 상황은 너무나 밝은 카드 2개가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문제 상황에서 이 소드들만 나왔거든요. 내 마음속이라든가 내 머릿속만 혼란이 가득하신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빨리 우리 파랑님들께서 이 리딩 이후에 받을 수 있는 행운이 어떤 것인지 그 행운의 형태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파랑님들께서는 첫 번째로 강력한 후원자라던가 협력자가 나타난다 이게 보여요. 지금 여왕제 카드도 그렇고 펜타클 6번, 컵 2번이 말해주는 게 누군가의 지원이라던가 보호 아래 내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 이 말이 흘러오거든요. 지금 마법사 카드 1번의 카드가 흘러왔잖아요. 내가 이전에 준비 상황은 완벽한데 시작하는 단계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인도해주고 끌어주고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그 손길이 있으시단 거죠. 이게 어거지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파랑들은 그런 게 아니라 여왕제랑 컵 2번이 뜬 걸 봐서 나와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나와 당신의 마음 이런 게 잘 맞는 그런 분이랑 내 앞길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여왕제는 어머니의 카드기도 하고 내 주변 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 갖춰진 그런 분이다 보니까 여유로운 마음을 지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컵 2번도 원래는 결혼식 카드거든요. 결혼식 또한 나와 뜻이 잘 맞는 상대, 애정 있는 상대 이런 분이랑 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파랑님들은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대가 딱딱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지치고 힘든 마음을 다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그 상대랑 같이 간다는 거죠. 근데 이 상대 나에게 그런 배려만 주는 게 아니라 펜타클 6번 뜬 것처럼 실질적인 도움까지 같이 주고 있어요. 지금 이 고급 옷을 입은 남자가 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금전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실질적으로 나에게 금전의 혜택을 주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현실적인 도움이라던가 내 실생활을 진짜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 최종 형태 별 카드가 보이거든요. 지금 이분이 옷을 안 입고 있는 상태여서 제가 포스트잇을 붙여놨는데 일단은 이렇게 옷을 안 입고 활동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순수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소드가 뜬 것처럼
머릿속이 복잡하고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없었다면은 내 모든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거를 온전히 100%로 즐길 수 있는 그 형태가 되신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파랑님들께서는 부담감이 있으실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했잖아요. 가이드라인도 없고 내가 이전에 준비가 탄탄하게 돼 있지만 여기서 대한 불안이 어느 정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의 손을 잡고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이랑 같이 가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안심이 돼서 이 모든 것을 안고 100%, 1000% 이상을 즐길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파랑들을 잘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파랑들이 너무 잘하거든요. 별은 꿈과 이상 이런 거를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랑들이 누군가의 꿈과 이상이 될 수 있다 이 말도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뭔가 지시를 해주는데 너무나 잘 따라주고 본인들의 마음에 너무나 쏙 들어가지고 이분들이 더 하나라도 퍼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나랑 잘 맞는다, 이 사람 괜찮다, 좋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거나 나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그런 행운도 충분히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행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 계기가 뭔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파랑님께서 이 계기가 다가오는 순간이 먼저 타워 카드가 전 눈에 띄는데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한 번은 무너져 봐야 된다 이 말이 들어와요. 이게 조금 잔인한 말인데 저는 이미 우리 파랑들이 이걸 충분히 겪고 있다 느끼거든요. 왜냐면 소드스를 썼잖아요. 이전에 준비를 탄탄히 해온 게 있는데 여기서 한번 좌절감이라든가 슬픈 상황을 맞고 있다는 거니까요. 나는 잘 준비했는데 내가 첫 스타트를 끊고 다른 일로 넘어가자마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하는 자기 자존감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불신이 들어버리니까 이 마음이 흔들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우리 파랑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이 타워 카드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거죠. 내가 이 타워 카드 천지지변이 다시 일어날 일은 없을 것 같고 여기 바로 앞에 펜타클 라이트 떴잖아요. 아까 완드 나이트에서 펜타클 라이트로 좀 더 정적이고 천천히 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실 거라 보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무너져 버리니까 이전에는 기계 있게 질주만 했다면은 이 한 번 무너진 경험을 통해서 아 이게 아닌가? 좀 천천히 가볼까? 하면서 그런 움직임이 있으실 거란 거죠. 솔직히 처음 하는 일이면은 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 파랑님들께서 나의 피부로 느끼다 보니까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구나 저건 저렇게 해야 하구나 하면서 정립하는 그게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파랑들은 강인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바벨탑이 무너지고 한번 천지지변이 있어도 여기 바로 뒤에 악마 카드 떴잖아요. 이건 내 강력한 욕구라든가 욕망 이런 게 되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 감정이 한번 무너지고 어떤 일이 있었지만은 여기서 딛고 넘어가서 더 새로운 목표라든가 더 새로운 열망 이런 게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 순간 이 열망이 드실 수 있고 아니면 지금 당장은 달려가고 있는 상태여서 아직은 지금까지는 괜찮아서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어쨌든 내가 이 강력한 욕망이라든가 열망이 들어오는 순간 이 행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마 카드는 강력한 계약운 이런 것도 얘기하거든요. 내가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남들과 같이 가는 그런 일도 있으실 거랬잖아요. 그래서 컵 2번 이것도 결혼식 카드긴 한데 결혼식에서 이 식을 중점을 둔다면 이 식 자체도 누군가와 연결이 된다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뜬 걸 봐서 우리 파랑님께서는 누군가 계약을 하거나 누군가와 소통이라든가 누군가의 협약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이 행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가게를 내기 위해서 사인을 하시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소속에 들어간다거나 누군가에게 일거리를 제공받았다거나 어떤 일자리를 들어가거나 이런 모든 상황이 다 되실 수 있어요. 문서 작업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진 분이 있다면 여기서 나의 행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월드카드 이걸 이어서 설명드리면 월드카드는 끝과 완성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내가 새로운 새 출발을 되려면 어떤 것이 마무리되고 끝난 상태여야지 새 출발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제 이 실질적인 준비를 끝내고 그 후에 우리 파랑님들께서 들어오는 행운이 쭉쭉쭉쭉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한 획을 긋고 마무리 짓고 이제 나는 다 끝났어 시작만 하면 돼 라거나 아니면 내가 준비한 걸 가지고 이 계약운을 통해서 어디 하나를 들어가거나 완결 지은 분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내 행운이 들어온다는 거죠. 즉 우리 파랑들의 상황을 총 정리해드리면 현재 어떤 걸 준비하시거나 준비를 끝낸 사람이 있어서 여기서 질주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이걸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되고 있는 건지
이걸 스스로 잘 모르는 분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어떻게든 상황을 끌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계약을 통해서 내 숨통이 트이는 일이 있으시다. 예전에는 막 질주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 손길이라든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우리 파랑들이 유유자적하게 움직임을 도모하는 일이 있으시다. 이 행운이 도래하려면 내 상황이 한번 무너져야 되는데 이미 파랑님께서는 내가 힘든 고통이라든가 아니면 내 스스로에게 이게 맞나? 괜찮은가? 하는 두려움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는 이내 극복이 가능하고 내가 꿈과 이상 순수함으로써 100%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운이 도래한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순수하게 즐기고 하다 보니 내 역량이라든가 내 영향력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표출할 수 있어서 남들에게 더 인망받거나 이 사람들의 이상형, 슈퍼스타 이런 것으로 급부상하실 수 있다 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어요. 모든 상황이 우리 파랑들의 길을 뚫어주고 우리 파랑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걸 기반으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래서 난 더 안심이 되고 더 즐길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흘러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파랑님께서 이 리딩을 통해서 알고 가셔야 되는 점이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 행운을 즐길 수 있는지 이거를 조언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파랑들 카드는 우라누스 천왕성 카드가 떴는데 이 천왕성이 저희가 바벨탑, 이 타워 카드랑 링크되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져요. 왜냐면 이 우라누스도 갑자기 예상치 못한 그런 순간이 방출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현재 우리 파랑들께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소드 2번과 소드 3번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 자체가 이 번개를 내리치는 상황을 위한 발판이란 거예요. 이 번개가 내리치고 상쾌한 것으로 바뀌거든요. 이 리프레쉬를 받기 위해서는 내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부정적이란 게 아니란 거죠. 이 행운이 우리 파랑님에게 도래할 거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딥한 해방감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끙끙 앓던 마음이 있으니 여기서 완전한 해방감을 느끼게 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 파랑님께서 펜타클 라이트로 갈 수 있는 것도 사실상 내가 수많은 고뇌라든가 내가 수많은 마음앓이 이런 걸 하셔서 결국에는 나의 방향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너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었고 칠렐레 팔렐레 있었으면은 이것은 이 행운은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노력한 것이 있고 내가 해왔던 것이 있고 마음을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하나 깨닫고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파랑들께서는 혼자 하는 것을 더 좋아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준비하는 것도 사실상 나 혼자서 다 준비하고 움직였던 그런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운이 도래하는 순간에 남들의 손길이 너무 많이 난 것도 있고 내가 이 준비 과정이라던가 했던 것이 이 월드랑 아까 마법사 카드 나온 거 봐서 우리 파랑님께서 혼자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닐까, 나의 독창적인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길을 가고 싶은 분이 아닐까 싶으신 거죠. 우리 파랑들에게 도움이 손길이 온다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이게 우리 파랑들의 사사건건 터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파랑들이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자기의 길을 도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발돋움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파랑들에게 사사건건 개입하지 않으시고 우리 파랑들의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파랑들은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아, 내가 혼자 가는 것도 좋았지만은 다른 사람과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협약을 통해서 더 좋은 발판을 갈 수 있었구나, 더 좋은 것으로 상승할 수 있었구나 하면서 이 영감이라든가 이 자극이 고스란히 나한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번개가 내려치듯이 이것 또한 나에게 변화로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파랑들 카드는 지금 이동수가 도래하였고 내 몸이든 내 마음이든 이동을 하시는 일이 있으실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운이 정말 이 리딩을 듣자마자 뿅 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행운이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저하고 내 스스로의 길만 개척하고 가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 이 행운이 조만간 이 번개가 내리치듯이 우리 파랑들이 반짝하고 내 마음을 바뀔 수 있는 순간이 오니까 이 기회가 올 때 주저하지 말고 이 손길을 한 번은 잡아보시라는 거죠. 이 변화와 깨달음은 정말 우리 파랑들을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내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월드카드 떴잖아요. 내 끝과 완성인 줄 알았는데 이 테두리를 뚫고 더 넓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랑들은 나의 발전이라던가 내 미래에서 더 큰 걸 느끼고 싶고 더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얻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것도 한번 눈길을 돌려봐라. 이것을 한번 잡는 게 좋겠다 라는 게 흘러오는 거예요.
우리 파랑이들 지금은 살짝은 정신이 없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 속에서 우리 파랑들에게 정말 좋은 순간이 오시니까 이 행운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파랑들 앞길에 즐거운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파랑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성님들. 오늘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나의 행운의 흐름에 대해서 가져와봤어요. 요즘 막힌 듯한 느낌이 들었다면 이번 리딩에서 그 정체가 풀리는 순간을 포착해 볼게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 검정님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만약 흐름이 막힌다면 어디서 멈춰 있는 것 같은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검정님들께서는 현재 누군가에게 제안이라던가 제의라던가 아니면 어떤 사람의 부드러운 접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애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애정이 아니더라도 나의 커리어라던가 나의 삶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에 대한 접근이란 거죠. 그런데 우리 검정님들께서는 이 접근을 조금은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지금 이 사람이 컵을 주고 있는 방향이 이쪽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검정님들도 이쪽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이 컵을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통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너무 잘하고 있고 내 주변 환경이 괜찮다 보니까 굳이 이 컵을 받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컵이 없어도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서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고 쌓아놓은 것도 있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환경도 있어가지고 이 자체에서 만족을 하고 계시고 내 이 홀로 즐기는 여유를 즐기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마냥은 완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가 봐요. 지금 문제 상황으로 여사제 카드와 데스 카드 뜬 걸 봐서 공통으로 들어온 메시지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다 이게 느껴지거든요. 여사제는 신의 목소리를 듣는 자고 죽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평등한 것이어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땐 흘러오는 그런 것이라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다 이런 거죠. 지금 9번이잖아요. 펜타클 9번이어가지고 10번 완전한 끝을 만들려면 한계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계를 더 늘리기 위해선 누군가의 이 조언, 접근, 제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검정님들의 문제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이걸 받아주려고 하지 않거나 이거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환경 자체가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이런 거란 거죠. 근데 이게 데스 카드 같은 것만큼 이 접근이 부드럽긴 하지만은 내가 이 생활을 완전히 끝내야 되거나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질되는 거라서 우리 검정님들께서 받지 않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정말 여유롭게 즐기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면 내 삶이 다시 바빠버리거나 지금 상황과 다르게 돌아가거든요. 아직은 발현되지 않거나 내가 마음을 제대로 쏟고 있지 않아서 어떤 변화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것 자체에서 거부감이 들어버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검정님들께서는 내가 이렇게 쌓은 환경이 있듯이 나에게 어느 정도 마음의 색안경이라던가 자기만의 기준 이런 게 세워진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사제 카드로 발휘된 거 아닌가 싶은데 여사제 카드는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인 만큼 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걸 제대로 듣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판별을 해버리신 거죠. 나는 지금이 좋아, 지금이 괜찮아 하면서 부드러운 접근, 새롭게 들어오는 이 기회 자체를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카드가 뜬 거 봐서 우리 검정님들도 아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변화를 이뤄야 될 때라는 걸요. 어쩌면 이게 저는 좀 결혼이라던가 이런 것으로도 느껴지거든요. 혼자 사는 거에서 하나의 제안이 들어왔댔잖아요. 혼자 사는 분에게 제안, 프로포즈 이런 게 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검정님들은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연인이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선짜리라던가 사랑의 플러팅 이런 것이 다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냥 이렇게 동물만 보면서 살고 싶다 이거예요.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을 내 곁에 둬야 되나 싶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카드들 나는 선택하기 싫은데 이 주변 환경이라던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 게 주변 사회 시선에선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납득을 하는 거죠. 아 나는 혼자 사는 솔로 라이프가 편한데 주변 사람들 말만 따르면은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나? 결혼해야 되나? 이러신 거죠. 아니면은 우리가 꽤 만난 지 오래돼가지고 결혼을 하는 게 좀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결혼하기 싫은 거죠. 상대는 결혼을 원하고 있고 나는 결혼하기가 싫고 이런 식으로 우리 검정님들께서 흘러가고 계시지 않을까 싶으신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 검정님들께서 이 리딩을 듣는 시점 이후에 들어오게 될 행운이 어떤 건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감독님들께서는 이 행운이 조금은 골머리가 아팠던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법, 해결 방안 이런 걸로 보이는데 굳이 외면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게 좀 나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그런 것일 수 있거든요. 지금 불면증 카드 소드 9번 떡하니 떴잖아요. 그리고 완도 9번도 떴어요. 이거는 내 정신적을 피폐해지는 불면증 카드뿐만 아니라 내 몸이 정말로 다쳐버리는 완도 9번도 뜬 거거든요. 풀로 해석하면 신체적이라든가 심적 모두 고통을 받고 있고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9번이고 거의 종결 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점차 이제 끝이 난다, 다 왔다, 그런 건 거죠. 그래서 우리 검정님들은 지금 들어오는 행운이 우리 검정님들께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은 이 불행이, 나의 고통이 끝난다, 이거를 1차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펜타클 6번과 컵 4번이 떴는데 이게 공통으로 말해주는 것은 누군가가 지금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 펜타클 6번은 이 귀족 남자가 이분에게 어떤 금전을 주고 있고, 이 컵은 이 하늘에서 나오는 손이 이 사람에게 이 컵도 해봐, 이 컵 어때?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그것도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해주는 것은 내가 이번에 들어오는 행운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행운이다, 이란 거죠. 물론 단점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검정님들께서 만끽하는 행운이 좋은 것이 맞지만 이 양날의 검처럼 내가 좀 싫은 부분도 있거든요. 타인이 보면 정말 좋은 거고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근데 우리 검정님들 스스로 이걸 받기 싫어하는 그것도 있으실 거란 거죠. 그런데 이게 행운으로서 다가오는 거니까 우리 검정님들의 성장 발판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더 앞서 나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의 집합체에서 나의 풍족함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아까 우리 검정님께서 펜타클 9번 떴잖아요. 하나만 더 넣으면 10번이란 말이에요. 컵 나이트든 펜타클 6번이든 컵 4번이든 다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우리 검정님들은 이 하나만 있으면 완전한 완성 10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9번에서 머무르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다 재촉을 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응? 그런 게 있어? 나는 싫은데? 라는 감정이 들더라도 이거를 만끽하는 순간 10번의 완성체가 되어서 나의 온전하게 마음의 풍족함을 느끼고 정말 생활이라든가 환경에 정말 큰 확장의 개념으로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더 뜨면은 펜타클 10번이 된단 말이죠. 펜타클 10번은 연속성, 이런 것도 말해주는 거예요. 내 풍요가 이번이 끝이 아니라 계속 풍요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행운으로서 간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이 행운을 받기만 했는데 내 성장이라던가 나의 진짜 금전적인 풍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는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남들이 봤을 땐 정말 부러운 거라고.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검정님들은 그냥 누가 밥상 차려준 거 먹기만 했는데 여기서 나의 안정과 나의 안녕과 나의 모든 것이 보장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적 고통이 이르는 것도 다 해결되고 다 끝나버리고 나의 새 출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검정님께서 이 행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 계기가 뭔지 그걸 보도록 할게요. 우리 검정님들 카드는 여기서 공통으로 말해주는 게 있는데 내가 안정을 찾을 때 이 행운이 깃드신다고 해요. 이 평안함과 안정이 깃드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소드 7번이 나온 거 있는데 내가 온몸으로 칼을 안고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 하나는 가져가고 있다는 이거거든요. 내가 이 편안함 속에서 뭔가 하나를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검정님들은 이 행운이 나에게 다가오게 한다, 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이 지금 현재 검정님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해주는 것은 현재 검정님께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사실상 그게 행운으로서 나에게 시발점이 된 상황이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자체가 우리 검정님에게 행운의 상황, 이런 거란 거죠. 지금 누군가 제안이라든가 조언 이런 것을 안 해줬다고 하면은 이제 정말 조만간 다가온다는 거거든요. 이 순간이 머지않았다,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시기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기에 대한 설명은 우리 검정님께서 내 마음의 편안함을 이루고 있지만 여기서 살짝은 불편감을 느끼고 조금 뭔가 내 몫을 챙겨가야겠다는 그런 욕구가 생기실 때 이 변화가 도래한다 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어요. 총 정리하면은 우리 검정님들께서 현재 생활에 불편감이 없으신데 나의 변화를 자꾸 촉진시키는 어떠한 것이 있다. 그런데 나는 이거를 외면하고 싶고 이 변화에 대해서 믿음이 아직은 없다 보니까 내가 피하는 상황이다.
그래도 자꾸 상황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날 가만히 두지 않고 나는 가만히 있고 싶었는데 귀엽고 나에게 한 숟갈 더 떠주는 그런 행운이 도래한다. 나는 사실 이거를 받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 행운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이 또 맞고 내가 스스로 욕심이 생겨버리니까 이 행운을 잡게 되는 일이 생기신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안정감에서 더 하나 추가돼서 크나큰 안정이 발휘되고 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정과 풍요와 모든 보상과 보답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더 확장되어 간다. 더 큰 게 보장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검정님들께서 이 리딩을 통해서 꼭 얻고 가야 되는 메시지라던가 내가 이 행운을 잡기 위한 조언을 마지막 메시지로 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검정님들 카드는 3번 하우스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말해주는 것은 무언가 배우는 것, 이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우리 검정님들께서는 아까 외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거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인생에서 뭘 배우든 아니면 내가 정말 실질적인 공부를 해야 되든 그것이 있을 거란 거예요. 솔직히 공부를 하는 거라든가 배우는 것은 즐거운 사람도 있지만 내가 생활이 안정되어 있고 괜찮은 환경이 보장받고 있으면은 굳이?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검정님께서 이번에 당도하는 행운이 나의 발전을 정말 한 단계 더 올려주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큰 것이기 때문에 이 3번 하우스가 나온 거죠. 그리고 교육과 배우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큼 사실상 다른 발전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나의 트라우마라던가 나의 어렸을 적 별로 안 좋았던 경험이 있어서 내가 굳이 발전을 하고 싶지 않다 이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전 환경에서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았다거나 아니면 결혼 자체에서 거부감이 든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한 그것이 토대로서 내가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매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검정님들께서 만약에 이렇게 뭔가 갖고 싶어지는 열망과 욕구가 생기면은 이거를 또 교육으로서 승화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 교육이 거창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요즘은 영상이라던가 SNS 이런 것도 활발하잖아요. 뭘 찾아본다거나 뭘 알아본다거나 이런 것도 나에게 교육으로서 다가온다는 거죠. 이게 트라우마가 심하고 배우고 싶지 않다라는 거부감이 든다면은 좀 재밌는 영상 찾기 이런 곳으로도 시작해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크게 시작을 배운다 이걸 초점을 받아가지고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삶 자체가 다 교육일 수 있거든요. 남들에게 내 대화를 하고 그 사람 인생관을 들여다보는 것도 내가 친구랑 재밌는 일상을 보내서 그 순간 뭔가 느끼는 것도 다 나에게 배움과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검정님들께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모든 환경을 부담스럽게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는 그것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검정님들께서는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떠먹여주는 그런 행운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고 이 순간을 천천히 즐겨보자는 거죠. 내 마음이 여유가 있는 상태가 되면은 이걸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검정님들은 밥 한 술 먹고 나서 밥이 맛있었다 이런 느낌, 이런 감상평만 남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걸 하나로 지식체로서 새로운 경험으로서 받아들이는 일이 돼서 이게 나의 성장을 정말 도모할 수 있는 나의 영원성, 나의 영속성, 계속 이어지는 나의 풍요 이런 것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검정님들의 행운은 어디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행운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나를 보호하고 있고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나의 풍요가 보장되어 있다. 이것이 모든 게 다 되는 것이 우리 검정님이란 거예요. 남들은 부러워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잘 풀리지? 하면서 동경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우리 검정님은 스스로 잘 못 느낄 수 있거든요. 내 기준점이 좀 남들보다 높다거나 내가 남들에게 그렇게 딱히 관심이 없고 나라는 사람이 중요해서 나라는 기준, 나라는 잣대 이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검정님들을 에워싸는 모든 환경이라든가 모든 행운이 우리 검정님들을 축복하고 있고 지금보다 더 크게 반짝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되니까 우리 검정님들께서는 내 지금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내 마음이 여유가 있고 뭔가 하나라도 배우려고 했던 그 순간이 도래한다면은 그때서야 그냥 내가 인생의 한 줄 감상평 쓰듯이 그렇게 표현하시고 하나의 배움으로써 알고 가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검정님들은
어느 순간 정말 크게 성장하시고 내가 남들보단 저 꼭대기 위에 있거나 아니면 전 사회, 전 세계 그 위에 꼭지점에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으시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타고난 나의 행운의 그릇이 크신 분이라 보여요. 일상을 살면서 하나 느낀 것 뿐인데 이거에 대해서 행운이 찾아온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가능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 우리 검정님들은 이 리딩을 통해서 알고 가는 포인트가 이 점인 걸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타난 우리 검정님들은 어딜 가든 행운을 깃드는 그런 행운의 사람이니 마음을 편하게 두시고 이 행운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흡수될 정도로 평안한 상태만 지속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검정님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